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체형 임플란트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간에 막연히 알려져 있는 단점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체형은 잘 부러진다는 것과 둘째, 지대주 관리가 안 되어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 부러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점에 대해서 실제로 일체형을 많이 심어본 저의 경험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환자의 경우에 치조골의 골폭이 좁아져 있어 지름이 작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립형도 지름이 작으면 역시 잘 부러집니다. 다만 일체형보다 늦게 부러질 뿐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체형은 잘 부러진다가 아니라 조립형보다 빨리 부러진다고 해야 맞는 말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동그란 일체형의 단점이고, 두께와 고정력이 보강된 일체형 바이커트의 경우에는 틀린 말입니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일체형이 만든 시술 방식이 따로 있는데 기존의 조립형의 시술 방식대로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즉, 시술 방식이 잘못되어서 일체형이 과도한 힘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점도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조립형이 늦게 부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립형은 지대주를 픽스처에 결합시키기 위해서 나사 체계를 위한 구멍을 픽스처 한가운데 깊게 파놓았고, 가장 많이 쓰는 내부 결합형의 경우에는 구멍을 특히 넓고 깊게 파놓았으므로 픽스처 외벽이 몹시 얇아져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조립형 임플란트는 아무리 가공을 정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픽스처와 지대주 사이에 이런 미세한 틈이 있게끔 마련이고, 또 나사 결합을 통해서 연결시켜 놨으므로 음식을 씹게 되면은 이 사진과 같이 지대주가 옆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미세한 흔들림이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서 조립형이 실제보다 힘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끝까지만 갈 수만 있다면 픽스처가 부러지는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조립형의 이러한 불완전한 결합 구조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외벽이 밖으로 서서히 늘어나게 되면 지대주도 전부 다 더 크게 움직이게 될 거고, 따라서 결합나사가 풀리든지 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것은 환자분이 쓰기 나름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지름이 큰 픽스처를 심느냐에 따라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름 5mm 이상의 픽스처는 이 상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름 5mm 이하의 픽스처는 예정된 길을 곧 가게 됩니다. 즉, 얇은 외벽이 이렇게 늘어나다 못해 이렇게 찢어지게 되고, 결국 1차적으로는 결합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지대주나 픽스처가 부러지게 됩니다. 반면에 일체형은 완충작용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씹는 힘을 제대로 받아내게 되고, 또 속이 꽉 차 있으므로 조립형보다 더 강한 힘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힘만 받지 않는다면 조립형보다 먼저 부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치조골의 골폭이 좁아져 있으므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픽스처에 비해서 자인치 뿌리에 비해서 픽스처의 고정력과 두께가 부족합니다. 특히 큰 어금니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일체형, 조립형 따질 것 없이 둘 다 자연치 뿌리에 비해서 과도한 힘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래 씹다 보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뼈가 무른 경우에는 픽스처가 흔들려 빠지게 되고, 뼈가 단단한 경우에는 픽스처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힘을 제대로 다 받는 일체형이 완충작용이 있는 조립형보다 먼저 부러지는 것을 보고 일체형이 잘 부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술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골폭이 좁아진 경우에는 앞니나 작은 어금니에서는 동그란 임플란트를 심지 말고 고정력과 두께가 보강된 발컷을 심으면 되고, 큰 어금니에서는 2개의 픽스처를 심으면 되고, 골폭이 넓은 경우에도 지름이 큰 발컷을 이런 방식으로 심어서 픽스처가 과도한 힘만 받게 하지만 않게 된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가 픽스처가 부러지는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유형은 픽스처가 부러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체형은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조립형보다 먼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놨습니다. 반면에 조립형은 부러지는 문제 말고도 이런 문제가 추가로 있습니다. 즉, 지대주가 부러지는 문제, 결합나사가 자주 풀려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 또 부러진 나사가 제거가 안 되어서 결국 픽스처를 뽑아야 하는 문제는 일체형에는 없고 조립형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일체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동그라미를 작게 줄여줄 수가 있지만, 조립형의 이런 문제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되게 픽스처가 부러지는 문제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임플란트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단점이 하나라도 적고 또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이 좋은 임플란트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일체형만을 시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의 픽스처는 기존의 시술 방식대로 하면은 자연치 뿌리보다 과도한 힘을 받게 되어 있는데, 힘을 제대로 다 받는 일체형보다 휘청휘청하면서 완충작용이 있는 조립형이 늦게 부러질 뿐이고, 따라서 큰 어금니에서는 2개의 픽스처를 심어주고, 앞니나 작은 어금니에서는 두께와 고정력이 보강된 발컷을 심어준다면 조립형보다 먼저 부러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임플란트의 수명 얘기가 나온 김에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정력이 커서 씹는 힘을 잘 받아낼 수가 있고, 또 두꺼워서 부러지지 않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픽스처의 고정력과 두께가 임플란트의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잇몸의 염증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환자분들의 체질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잇몸 염증이 잘 생기고 또 빨리 진행되는 체질을 가진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느냐 하는 것인데, 치과에서 해줘야 할 부분은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잇몸 치료를 위해서 때로는 지대주를 풀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체형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치료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의 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대주 교체라든지 하는 문제는 아니고 오로지 염증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일체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째, 염증 관리가 조립형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과, 둘째, 식립 과정에서 환자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형은 심고 나면은 잇몸 밖으로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굽기도 전에 씹거나 힘을 받게 되면은 뼈와 유착이 안 돼서 다시 심을 수 있으므로 씹지 말라고 환자분들께 당부를 드려도 활동적인 20, 30대 남성이나 치아가 몇 개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간혹 다시 심을 수도 있으므로 단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단점은 말씀드렸고, 이제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어금니에서 골폭이 넓은 경우에만 쓸 수 있고, 두 개의 픽스처를 심기 어렵거나 혹은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의 환자에 쓰면 좋습니다. 저번에 봤던 사진인데요. 큰 어금니에서 골폭이 넓은 경우에 바이컷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는 방법은 두 개를 심는 방법에 비해서 두께는 비슷하지만 고정력은 역시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를 심는 그 이유가, 첫째로 두 개를 심을 수가 없는 경우고, 둘째로 일체형을 심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자인치 뿌리와 비교해 봤을 때 두께는 괜찮지만 아직도 고정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만약 조립형 바이컷 임플란트를 심을 수만 있다면 조립형의 완충작용 때문에 힘을 적게 받으므로 모자라는 고정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을 파놓은 기존의 조립형의 단점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두 개를 심을 수 있는데도 일체형을 심기가 마땅치 않아서 굳이 조립형 바이컷을 하나를 심겠다는 경우입니다. 이 조립형을 심기가 마땅치 않은 그 이유가 앞서 살펴봤던 잇몸 염증 관리를 고려했습니다. 즉 선천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의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두 개의 픽스처를 심는 것에 비해서 고정력의 손해는 보겠지만 잇몸 염증 관리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수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조립형은 지대주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속을 파놓은 기존의 조립형으로는 쓰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에 따라서 개발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가진 조립형 바이컷 임플란트입니다. 일체형과 조립형의 장점을 다 가지겠다고 해서 이름이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입니다.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은 조립형이므로 역시 픽스처와 지대주 그리고 결합 요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분의 명칭은 하이브리드 픽스처, 하이브리드 지대주, 결합 요소가 되고 줄여서 HF, HA, UB가 되겠습니다. 먼저 픽스처의 모양을 보면 바이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면부가 있고, 그 위로 기존의 조립 나사보다 훨씬 두꺼운 나사부가 픽스처와 일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픽스처 한가운데 나사 체계를 위한 구멍이 나 있지 않아서 일체형과 마찬가지로 속이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얇은 외벽의 문제 따위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지대주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검은 선으로 그린 것이 하이브리드 픽스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속에 구멍이 나 있지 않고 꽉 차 있고 두꺼운 나사가 일체로 붙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린 것이 지대주이고 녹색 선으로 그린 것이 결합 요소인데, 결합 요소가 지대주의 단턱을 강하게 압박하여 지대주를 픽스처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하고 음식을 씹게 되면은 씹는 힘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즉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대주가 헛돌지 않도록 회전이 방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대주와 픽스처 간의 이상적인 세 개의 결합 요소 혹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조립형 어느 것도 이상적인 결합 요소 세 개를 다 온전히 갖춘 것이 없어서 조립형에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는 이론적으로 세 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즉 그림을 보시면 픽스처와 지대주 간에 이 플랫폼이 맞닿아서 수직 고정이 잘 되고 있고, 결합 요소와 지대주가 맞닿아서 수평 고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있는 회전 방지 구조끼리 서로 맞물려서 지대주의 회전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로 기존의 조립형에 문제는 없으면서도 완충작용이 있으므로 힘을 적게 받아 부족한 고정력을 메꿀 수가 있고, 또 조립형이므로 염증치를 위해서 지대주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조립형보다 훨씬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의 또 다른 특징인 나사 결합부의 위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인데, 별표로 표시한 나사 결합부의 위치가 기존의 어느 것 조립형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의 작용 거리가 기존의 조립형보다 훨씬 위에 짧아져 있으므로 나사 결합이 풀리지 않고, 또 작업 위치가 제일 위에 있으므로 지대주를 풀어내는 작업이 편해서 잇몸 염증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 임상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래 큰 어금니가 보시다시피 염증이 심해서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자, 위의 어금니가 임플란트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염증이 심해서 이를 뽑게 되는 것을 보면 고정력보다는 염증 치료를 잘 해주는 것이 임플란트 수명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크라운까지 한 사진입니다. 뒤에 있는 조립형처럼 속이 구멍이 나 있지 않고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사 결합부의 위치가 훨씬 위로 올라가 있으므로 나사 결합부가 풀리지 않고 대신에 필요할 때는 손쉽게 지대주를 제거해서 잇몸 치료를 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어금니에서 골폭이 넓은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니와 작은 어금니에서는 일체형 발컷을 심고, 큰 어금니에서는 일체형 발컷을 2개를 심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조립형 발컷, 즉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저의 진료 방식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골폭이 넓은 큰 어금니에서 2개의 픽스처를 심을 수 없거나 혹은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의 환자의 경우에는 일체형과 조립형의 장점을 다 가진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심어준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막연히 조립형의 대표적인 문제점, 즉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는 게 싫어서 남들이 안 가는 길로 뛰어들은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임플란트 특허를 3개, 상표권을 3개를 얻었고 책도 썼고 또 최종적으로 새로운 임플란트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지난 5년의 세월은 가장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이끌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더 바쁘게
살아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임플란트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꾸준히 개선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